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디프론과 코타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 종목이 오늘 다 상한가에 빵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다는 게 재료가 된 것인데요. 이미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는 2020년대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 허가까지 받은 상태지만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되면 이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용 단가가 한 키트 검사하는데 150불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만큼 그거보다 이제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걸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은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기존에 없던 기술들을 갖고 어떠한 의료기기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걸 평가하는 걸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또 그 이후에 나온 게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는데요. 이 둘 다 이 새로운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료기술 평가나 혁신의료기술 평가 이거에 대한 그 승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특히나 혁신의료기술은 말 그대로 혁신의료기술이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승인을 하는데요. 승인 신청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승인되는 사례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까다로워지고 있고. 왜냐면 의료보험 평가재단 심의평에서도 이러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기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상하게 그 건수가 해를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료기술이나 이런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승인되는 게 너무 낮다고 해서 이 업계에서는 좀 불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이 의료 쪽에 반영이 돼서 도입이 돼서 이제 어떠한 치료 기기나로 이제 개발이 됐을 때 보다 빠르게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마음 놓고 이 승인,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기술적인 이제 디포트, 그러니까 서포트가 들어가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식약처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신의료기술이나 이런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라는 데를 통해서 기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유효성이나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 이거를 이제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주고 그럼 심평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급여, 비급여를 이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이 업체 메디프론이라는 업체하고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업체 이 퀀타 매트릭스라는 업체는 모두 다 요번에 알츠하이머성 이 진단 기기에 대한 관련된 이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알츠하이머는 치매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인데요. 이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조기에 치료에 들어가면 암처럼 이 치매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의료계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진단기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기기가 되는 거죠. 이 메디프론과 퀀타 매트릭스가 만든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는 기본적으로 메디프론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이 원천 기술을 퀀타 매트릭스에 이전하면서 퀀타 매트릭스가 만든 진단 키트입니다. 그리고 이 키트는 2020년 7월 20일 날 식약청에서 품목 허가를 승인을 했고 요번에 이 심의평에다가 이 신의료기술로 신청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이 치매 치료제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로 이미 일상에 들어가 있는 신약 후보물질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치료제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물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죠. 자,
오늘 퀀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개장과 함께 바로 상한가로 빵 들어갔는데요.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알츠하이머성 조기 진단 보조 키트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에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선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디프론도 마찬가지고,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이 알츠하이머성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업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것은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때 치매 국가치료제라고 해가지고, 국가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이 알츠하이머나 그 치매에 대한 이 치료제나 이런 데는 지원이 많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다 엎어지면서 이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도 엎어질 줄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이 의료 쪽이나 바이오 쪽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기존 제도를 그냥 건들지 않고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연장성산에서 이 치매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요번에도 또 논의가 되고 실제로 예산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메디프론이 오늘 또 오전장에 바로 상한가를 빵 들어갔죠. 이게 치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그 노인 국가들, 즉 선진국에 있는 노인 국가들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큰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먼저 알츠하이머성 치료제를 만드느냐, 이 싸움인데,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좀 늦어지긴 했지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그런 그 치매 약들을 만들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능성이 큰 그런 업체들을 갖고 있죠. 메디프론이 연구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들 같은 경우도 다국적 제약사나 이쪽에서 노리고 있는 그러한 그 후보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싼 그 계약금과 또 그 뭐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물질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메디프론에 대해서는 항상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